안녕하세요. 미래를 예언하는 레노먼드 카드책 저자, 삶의 카운슬러 한울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상은 제가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좀 많이 긴장도 되고 좀 서투른 면이 많이 보이실 텐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인 레노먼드 카드는 미래를 예측하기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카드인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레노먼드에 대한 자료가 조금 많이 미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3, 4년 동안 외국 책과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실제 상담한 것들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노먼드 카드는 아직까지는 처음 접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레노먼드를 잘 모르고 생소한 분들에게 뭐 기본적인 체계적으로 기본을 체계적으로 잡아드리고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도 처음 보실 때는 어렵긴 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와 출판사 관계자분이 한 20차례 이상 넘게 오타를 검수하였는데도 책이 나오고 나서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 오타가 나왔네요. 총 페이지 수가 320페이지 정도가 조금 넘는 텍스트가 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 검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네요. 그리고 오타 관련한 것은 아래 더보기에 오타에 있는 것들을 적어 놓은 글을 링크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책에 수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자, 오늘 동영상은 제가 지은 이 책을 보실 때 어떤 것을 조금 기준으로 하고 보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찍은 동영상이고요. 일단 총 순서는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노먼드 카드란 어떤 것인지, 또 레노먼드를 오라클로 많이 알고 계신데 오라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레노먼드 카드는 보는 방법이랑 구성하는 게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78장 된 거랑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리딩을 하고 또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설명한 글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 1번부터 36번까지 그걸 설명을 해 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서 그 레노먼드는 배열법의 유니버셜 웨이트하고 비슷한 것도 여러 개 있는데 실제 리딩하는 것도 조금 레노먼드만의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레노먼드를 오라클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딱히 틀린 건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은 레노먼드는 오라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뭇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통 오라클이라는 거는 옛날 시대 때 뭐 인간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 또 내가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늘에 묻고 신탁을 받는 그런 개념인데, 레노먼드는 현실과 미래의 상황을 보여줘요. 또 그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카드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오라클과는 사뭇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을 하고 레노먼드를 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라클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오라클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시면은 타로와 레노먼드 차이점을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로 카드, 이렇게 점을 보는 도구로서는 뭐 유니버셜 웨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서 웨이트 타로, 그리고 또 웨이트 타로를 많이들 배우고 계시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책에 없는 다른 얘기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 레노먼드는 타로와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른 점이라는 거는, 타로는 배열된 카드들을 보면서 그 흐름과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또 미래의 카드를 보면서 조언을 구해서 또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고들 얘기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레노먼드 카드는 미래의 결과를 타로 카드보다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줘요. 물론 뭐 타로처럼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미래의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레노먼드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결과를 딱 보여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다는 점이 사뭇 이제 타로 카드랑 레노먼드의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레노먼드 카드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퓨처 텔링 오라클이라고, 그러니까 타로보다 예언적 의미가 좀 더 강한 카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웨이트 타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는 좀 설명하기 좀 편하게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를 그냥 타로 카드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는 이제 그림 안에 하나하나의 상징들, 색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세라든지 그런 하나하나의 상징들에 들어가는 의미들이 이제 키워드로 만들어지고 또 실전 리딩에서 그 의미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레노먼드 카드는 이제 카드 이름과 상징, 보통 이제 남자, 여자, 개라든지 물고기, 지카드가 있고 길이라든지 클로버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 동물, 식물,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도구와 이제 자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접하는 그런 많은 도구들과 이미지들, 이런 것들의 기능적인 의미를 중심적으로 키워드로 만들고 실전 리딩에 그거를 그대로 응용해서 사용하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웨이트 타로 카드를 이제 배우는 것보다 확실히 레노먼드 카드를 이제 배우는 게 좀 더 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타로 카드랑 레노먼드 카드가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각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노먼드 카드랑 웨이트 계열 타로 카드는 결합해서 본다라면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레노먼드를 이제 보조덱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접하게 했는데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보조덱이라는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각자 타로 카드 레노먼드의 장점을 잘 살려서 보면은 서로 이제 보완하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전 실전 상담에서는 이제 결과를 보통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이제 레노먼드 카드로 먼저 질문에 맞는 배열법을 선택을 해서 펼친 후, 자, 먼저 그 질문한 것의 이제 흐름과 결과, 현실적인 모습, 상황들을 먼저 얘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이나 그 질문 안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거나 뭐 감정이나 상태 이런 거, 또 흐름의 이제 느낌을 좀 보기 위해서 웨이트 카드를 또 밑에서 펼쳐서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메인이고 누가 서브인지 이런 것들을 딱 정한 게 아니라, 레노먼드는 현실적인 상황을 보기에 상당히 좋은 거니까 이걸로 이제 결과를 물어볼 때 이걸 먼저 펼치고 그 안에서 흐름이나 또 중간중간 나나 아니면 상대방 이런 감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레노먼드보다는 확실히 유니버셜 웨이트가 그런 쪽에서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보시면은 두 카드의 장점들을 모두 살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담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도움이 되는 해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레노먼드 카드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 중에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를 공부를 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조합을 해서 보시면은, 특히 이제 결과를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두 카드의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려서 보신다라면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좀 더 만족한 그런 리딩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 안에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조금 많이 하다가 그 레노먼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서 마지막에 좀 빼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뭐 어떤 거냐면은 뭐 유니버셜 웨이트든 레노먼드든 오라클 카드든 타로점 이 점을 볼 때 질문이라는 걸 상당히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만드시는 게 좋아요. 또 요령을 좀 만드는 것도 괜찮은 거죠.
예를 들어 손님이 이제 솔로다. 이제 솔로의 경우 이제 앞으로 새로운 연애를 물어보잖아요. 뭐 3개월이나 6개월 기간을 정해서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 3개월 안에 연인이 생길지 이성이 생길지 물어보는데 보통은 이제 그거를 그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카드를 펼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솔로가 된 기간을 먼저 물어봅니다. 보통 이제 기간을 정할 때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1년, 한 3년 정도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헤어진 지 이제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 분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미래 자리에 클로버가 떴다. 클로버가 떴으면은 일단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 좋은 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인 지 한두 달밖에 안 되신 분은 흔히 얘기하는 연애 DNA가 죽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썸이라도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솔로인 기간이 2년, 3년 뭐 이렇게 길게 됐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클로버 카드가 나오면은 썸으로 진행하기가 좀 힘들어요. 뒤에서 받쳐준 카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냥 흐지부지 중립 카드로 흘러가 버리면은 썸도 못하고 그냥 살짝 뭔가 왔다 갔다만 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질문을 조금 디테일하게 만든 이유는 손님들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디테일한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갔는데 우리들은 이 타로 카드, 레노먼드 카드 등 이 타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은 어느 정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 손님 같은 경우는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이직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 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그분은 그냥 이직이 나는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직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은 그 사람 상태에 대해서 뭔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긴 하지만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쓰거나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해석에. 뭐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직, 구직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또는 그냥 막연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인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지, 이제 미래 흐름에서 나오는 타로 카드를 확실히 좀 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어떤 분야, 뭐 연애든 일이든 이런 것들을 잡고 나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고 질문을 좀 더 세분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실제 오프에서 상담하다 보면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벌써 질문에서 대충 답이 한 3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이제 배열을 딱 하고 나서 해석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당연히 시작하는 시기니까 막 이제 질문을 듣고 펼치고 한 시기니까 대부분 까먹지 않는데 리딩을 하면서 5분, 10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보통 이제 초보분들은 질문을 까먹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리딩을 하실 때 중간중간 질문을 떠올리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초보분들이 진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 이제 카드를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키워드를 생각하고 뭐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만 집중, 카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많이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추천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질문한 거를 옆에 메모지에 적어 놓으세요. 마지막 결과까지 볼 때까지 눈에 바로 옆에 보이게끔. 그래야지 안 까먹고, 아, 맞다. 지금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드를 펼쳐놓고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손님이 물어보는 또 질문한 상황에서 확실한 결과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카드의 핵심적인 의미를 지키면서 그 질문한 상황에 대입하면서 결과를 유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질문을 계속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질문을 만들고 그 사람이 이제 제가 결과를 얘기를 다 해주고 손님이 떠날 때까지 항상 머릿속에서는 그 질문한 상황을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카드를 읽어야 되는데 이 질문한 것들을 체크를 안 하고 까먹게 되잖아요. 대부분 카드에 메모리 돼 버려요. 그럼 카드의 의미, 카드가 의미하는 그 키워드, 거기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조금만 카드가 혼란스럽게 나오면은 내가 뭘 보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도 흘러가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소소한 팁인데, 질문을 이제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하실 때 보통 이제 레노먼드는 결과를 보는 카드니까 예, 아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질문을 만드실 때 무조건 질문은 긍정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현재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래도. 왜냐면은 예를 들어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을 했어요. 뭐 면접을 봤는데 제가 떨어질까요? 지금 남자친구랑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데 우리가 나쁘게 될까요? 헤어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은 예를 들어 흐름에서 특히 결과 자리가 부정 카드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질문이 부정적이니까 부정의 부정이라서 긍정일까?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선명한 카드들은 예를 부정 얘기하는데 뭐 낙카드라든지 그런 거 나오면 상황이 기본적으로 부정으로 리딩할 수 있지만은 중립이나 좀 애매한 부정 카드 또 그런 상황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답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항상 긍정적으로 만드세요. 자, 긍정적인 그래야지 긍정 카드가 이제 결과에 나오면은 질문에서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부정 카드가 나오면은 정확하게 아니요라고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질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만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해야지 대답의 명확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저도 많은 실수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 큰 위대한 팁은 아니지만은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작은 것들이니까 꼭 참고 삼아서 체크를 해서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가 유니버셜 웨이트를 많이 접하고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또 유니버셜 웨이트에는 상징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의미들도 포괄적인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리딩할 때 생각이 조금 많이 하게끔 되거든요. 근데 레노먼드는 계속 얘기한 심플한 카드예요. 또 기능적인 카드인 거고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레노먼드를 리딩할 때는 제발 너무 많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레노먼드 카드는 일단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웨이트 타로 볼 때처럼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접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초보시니까 내가 배운 내용과 핵심적인 의미, 뭐 흔히 이야기하는 키워드 거기에 국한해서 먼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부터 거기서 이제 실전에서 상담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배운 그런 현실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나중에 조금씩 확장하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수십 차례 강의하면서 그게 너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웨이트 타로에 너무 이제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깊이 많이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웨이트 카드 안에 있는 그 상징들 그게 이제 겹쳐 있는 카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럼 그 카드 의미를 자꾸 대입을 하는 그런 오류들도 많이 범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레노먼드 카드는 웨이트 타로처럼 읽지 말고 그리고 웨이트 타로에서 나오는 상징 그 의미로 바꿔서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은 미래를 예언하는 이 레노먼드 카드 책을 읽는데 뭐 요령과 도움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22페이지에 있는 뭐 2장 카드 결합이라든지 뒷부분에 있는 레노먼드 배열법 설명에서 뭐 카드 뽑는 방법이라든지 배치하는 방법 그림으로 조금 그래도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했지만은 실제 보는 거랑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 일주 뒤에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보시면은 뭐 26페이지 보시면은 긍정과 중립, 부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거든요.
자, 이게 레노몬드의 또 다른 이제 시스템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나 이런 것들도 카드 자체에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카드, 뭐 중립적인 의미가 강한 카드, 당연히 충분히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레노몬드에서는 이걸 아예 그냥 시스템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긍정, 부정, 중립으로. 자,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들이 이제 예, 아니요, 결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하지만 아무리 레노몬드 카드가 미래 예언을 예언하고 결과를 보는데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그룹인 것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레노몬드 카드 또한 질문과 그 상황, 또 제 주변 카드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때 그게 부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질문한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그저 그 부정적인 카드가 나에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상담하면서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정으로 계속 리딩을 하고 있다가 어떤 소스가 딱 들어와서 그게 완전히 뒤집어서 마지막에 부정 카드가 이분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아예 고정을 시켜주는 건 되게 안 좋아요. 그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타로 카드를 절대 키워드를 암기를 하지를 마세요. 타로 카드는 이해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키워드로 암기하시다 보면은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바로 키워드에서는 부정적인 단어 있고 긍정적인 단어들도 있고, 그런데 키워드로 공부하시다 보면 카드 자체에다가 부정 카드, 긍정 카드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은 다양한 상황에서 확장해서 유연성 있게 리딩을 못하게 돼요. 타로 카드나 이 레노몬드 카드들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 카드가 긍정이다 부정이다 딱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셨죠? 카드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지 카드 자체가 긍정 부정 딱 고정되는 건 아니다. 레노몬드도 당연히 긍정 부정 이렇게 고정은 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들이 보고 느꼈을 때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을 이 유니버셜 웨이트 78장, 레노몬드 36장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카드들은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인데도 그 상황이나 그 사람마다 또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감정선도 다르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많은 것들이 작용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거는 진짜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 사회에서 뱅카드, 여우카드는 뭐 고전에서는 뱅카드, 여우카드가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 리딩에서는 특히 여우카드 같은 경우는 잡에 대한 또 일의 능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잘 안 나와요. 당연히 이 뱅카드, 여우카드는 부정카드로 분류되어 있는데 약간 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두 카드의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적용이 돼요. 근데 1인칭적인 질문, 특히 자신의 커리어라든지 일이라든지 공부, 능력 이런 것들 질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나와요. 특히 뭐 이런 뱅카드 같은 경우는 1인칭적인, 또 특히 또 공부나 학문 그런 것들 질문할 때는 지식에 대한 갈망, 욕망이 상당히 강한 카드예요.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데빌 카드, 악마 카드가 그런 의미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강남 쪽에서 일을 할 때 대치동 사모님들 여러 번 봐드렸는데, 우리 아들이 뭐 이번에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기말고사 잘 볼 수 있을까요? 하는데 아들 모습에서 데스 카드가 상당히 많이 데빌 카드가 많이 나왔거든요. 대부분 그 반에서 1, 2, 3등 안에 드는 거예요. 이 뱅카드도 확실히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거든요. 옆에 조금만 긍정 카드라 나오면은
상당히 긍정으로 볼 수 있는 카드인 거고, 그리고 여우 카드도 1인칭적인 버전에서 커리어라든지 일 능력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예를 들어 뭐 사장님인데 지금 뭐 직원을 새로 뽑으려고 한다. 근데 여우 카드가 나왔어요. 딱히 다른 부정적인 의미 카드가 없고, 그러면 상당히 능력이 있고 창의적이고 자기 맡은 바의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하는 친구로, 그런 직원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또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고, 자, 이런 식으로 현대에서는 이 뱀 여우 카드가 꼭 부정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질문과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카드에 대해서 긍정, 부정 이렇게 고정을 딱 해놓는 거는 좀 안 좋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뭐 유니버셜 웨이트 같은 경우도 앞에 카드가 좀 부정적이고 뒤에 카드가 긍정 카드가 있다. 그러면 상황은 안 좋지만 뭐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레노먼드 카드 똑같아요. 일단 뒤에 있는 카드가 앞에 있는 카드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앞에 부정 카드가 있다. 그리고 뒤에 긍정 카드가 있다. 순서가 그림에 보이신 거죠. 앞에 카드, 뒤에 카드다 그러면은 앞에 부정 카드가 있으면은 뒤에 있는 긍정 카드가 앞에 부정적인 상황은 많이 완화를 시켜줘요. 뭐 카드나 상황에 따라서 30%에서 100%까지. 또 반대로 돼 있으면은 앞에 긍정적인 그런 상황을 뒤에 부정 카드가 많이 악화를 시키거나 완전히 반전을 시키거나 그러는 거죠. 항상 레노먼드 카드는 이 뒤에 있는 카드가 이제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해하시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29페이지를 보시면은 레노먼드 카드를 이제 그룹별로 이제 분류를 해놨거든요. 레노먼드에서는 뭐 앞에서 배운 긍정, 부정, 중립뿐만 아니라 뭐 금전의 카테고리, 지원 정책 카테고리, 변화나 이동하는 거, 또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소식에 대해서 등등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장점 요소가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질문을 받고 배열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일단은 어떤 카테고리에 분류된 카드가 많이 나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레노먼드니까 당연히 카드를 펼쳐서 펼친다. 자, 이렇게 펼쳤다. 예를 들어 이렇게 펼쳤으면은 첫 번째 먼저 어떤 카드, 첫 번째는 긍정, 중립, 부정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죠. 뭐 참고로 이번에 이 카드는 제가 펀딩으로 만든 푸띠 레노먼드고 이게 이제 실루엣 레노먼드입니다. 약간 색깔들이 조금 다르죠? 자, 이걸 만든 계기는 카드 자체에서 아예 색으로 긍정, 중립, 부정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도 카드를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해 못하신 분들 일단 펼쳐서 분위기가 긍정적인지 밝은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상황인지를 먼저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5장 중에 부정 카드가 3장이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질문한 상황에선 흐름이 부정적으로 흘러가 있구나, 아니면 분위기가 부정으로 되겠구나, 이걸 먼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체크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들의 약간 부정적인 의미야 이런 단어들을 떠오르면서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긍정, 중립, 부정이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키워드들을 그 많은 키워드 내용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설정해야 될지 좀 더 빨리 나머지 것들을 쳐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이 중복돼서 나온 카드들이 이 스프레드, 배열한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유니버셜 웨이트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카드를 펼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왔는지. 뭐 유니버셜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이저가 있고요. 마이너가 있고 코트 카드가 있고 또 마이너에서 4원소가 있고
숫자 카드가 있고, 이 5가지 요소 중에 뭐가 많이 나왔는지를 보고 체크를 하시고, 그걸 중요하게 중심 잡아서 얘기하면은 일단 상황에서, 질문한 상황에서 나온 카드들 가지고 헤매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줄여드려요. 자, 그리고 긍정, 중립, 부정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딱 특징적인 것들은 이제 뱅 카드, 그 다음에 여우 카드, 그리고 구름 카드. 자, 이 세 카드가 어떤 거냐면은 셋 다 스텔스 기능, 보이지 않는 의미가 강해요. 뱅 카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남을 해코지 한다든지 비방 뭔가를 한다. 여우는 당연히 스탯스 기능이 강한 카드, 부비 트랩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카드도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운 카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아, 질문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뭔가가 되게 많구나. 질문한 사람한테 상당히 뭔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거를 빨리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카테고리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해 놓고 암기를 해 놓으시면은, 그걸 찾으면은 카드에서 전체적으로 얘가 전달하는 거를 진짜 뭐 빠르면 5초, 길어봤자 초보분들도 1분 안에는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나열된 스프레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거죠. 어떠한 질문이든 간에. 뭐 책에도 있지만은 뭐 감정 갈등 카드가 많이 나왔다. 뭐 예를 들어 동업에 대한 질문인데 감정 갈등 카드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두 사람 동업에서 앞으로 흐름이 다른 문제보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갈등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체 지연 카드가 많이 나왔다. 그 사업이 타이밍이 안 맞거나 뭔가 시기적으로 안 맞거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계속 지체되고 정체되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더디게 되거나 아니면 안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 변화 카드가 나왔다. 뭐 좋은 의미에서는 사업이 빨리빨리 생각보다 흘러가고 변화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부정 카드랑 나오면은 처음에 목적하는 거랑 다르게 자꾸 방향을 설정하거나 어떤 형태든 간에 이동 변화의 흐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해석하면은 진짜 리딩하는 것도 상당히 편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정리하면은 이 레노먼드에서 긍정과 중립, 부정, 그리고 이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것들을 잘 응용한다면은 배열된 카드의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질문하는 거에 결과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빨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결과를 예언하기 위해서 레노먼드만의 아주 큰 장점인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 미래를 예언하는 레노먼드 카드 책에서 이제 카드 설명하는 구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각 카드마다 위에 표로 되어 있는 부분, 맨 위에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중립 카드인지 긍정 카드인지 부정 카드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 드려놨고요. 그 바로 밑에는 같이 얘기한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있는 거. 근데 카드 하나마다 한 가지 쪽으로만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고 어떤 거는 2가지, 3가지도 다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100카드 같은 경우는 시작과 이동, 변화의 카드인 거고, 또 레노먼드에서는 이제 금전 질문에서 금전의 의미가 좀 강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감정으로서는 내가 갈망하고 희망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카드,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설명해 놓은 거고, 이제 그 다음에 타이밍. 레노먼드 카드에서 타이밍은 2가지, 3가지 보편적으로 서양에서 쓰는 거는 그런 것들인데, 저는 이제 카드 자체 숫자, 100카드가 3번 카드니까 3을 집어넣어서 3일이라든지 3주라든지 3개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카드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별자리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일단은 레노먼드 시스템에서 타이밍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넣기는 했지만은 저는 이거보다는 배열에서 그 상황에 나오는 카드, 위치한 카드 가지고 조금 많이 시기를 더 많이 얘기해 주는 편이고,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일단은 기술을 해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의미와 키워드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얘기하는 키워드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앞에 책을 보시면은 앞에 진하게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자, 보통 레노먼드도 그렇고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모든 카드들이 카드 자체마다 카드 한 장마다 작게는 세 가지, 크게는 네다섯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 예를 들어 만약에 세 가지다. 100카드로 따지면은 중요한 의미가 크게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중요 의미로 저는 이제 부여를 해 놓은 거고요. 옆에 까만색으로 글이 되어 있는 거는 중요 의미에서 그 상황마다 질문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얘기하는 2차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확장을 위한 이동과 변화. 그러면은 직장이나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새로운 부서나 직장 이동, 이것도 확장을 위해서, 또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변화가 있다든지, 뭐 공부다 그러면은 확장을 위한 유학을 한다든지, 이 큰 중요 의미에서 파생된 2차 키워드, 그거를 이제 의미별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레노먼드보다 특히 유니버셜 웨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카드들은 카드 한 장마다 뭐 키워드가 많으면 50개, 7, 80개 이 정도까지 막 되잖아요. 그럼 키워드를 뭘 써야 될지 키워드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머리 아프거든요. 특히 초보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중요 의미 키워드를 이제 책에서 배우고 공부하실 때는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면은 카드마다 작게는 세 가지, 크게는 네다섯 가지의 중요 의미가 있다. 그 중요 의미의 의미를 먼저 적어놓고 거기서 파생되는 현실적인 키워드, 2차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해 놨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드 설명하는 부분들은 그 레노먼드 카드가 먼저 이제 카드 자체가 상징하는 핵심적인 의미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걸 먼저 앞에 놓는 거는 이 카드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먼저 알고 읽어보고 그 다음 거도 읽어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앞에다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 밑으로는 카드에서 이제 중요 의미와 키워드를 이제 적어놓고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지 이런 의미가 왜 나온 건지를 설명을 해놓은 글들을 이제 적어놨거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카드를 키워드로 암기를 하지 말라. 그러려면 카드를 이해해야 되는데 카드를 이해하려면은 이 카드가 나온 키워드가 나온 이렇게 설명한 이유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미 때문에 100카드가 이런 의미를 적용해서 이런 키워드가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이해를 돕고자 밑에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거든요. 각 중요 의미 키워드 밑에다가 왜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왜 장거리인지 그리고 앞에처럼 확장을 위한 이동과 변화는 왜 어떤 의미 때문에 이런 의미와 키워드를 넣는지를 설명을 싹 해놨고요. 그 아래는 이제 핵심적인 의미와 키워드를 이해하기 좋게 뭐 이해하는 데 도움 되게끔 그러니까 예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배열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타로를 배울 때 많은 초보분들이 이제 카드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배열해 놓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뭐 책에도 있고 설명을 듣는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료들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은 많은 분들이 뭐 실제 리딩, 뭐 실제 상담하신 분도 생각을 안 하신 분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타로를 볼 때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상태 상황, 뭐 속마음도 그렇고 상황을 볼 때랑 앞으로 흐름, 결과를 물어볼 때 크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카드라도 상황에서 나오는 거랑 결과에서 나오는 거랑 해석이 다르게 되는 카드가 상당히 좀 많아요. 이걸 좀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안 해놓고 앞에서 얘기하는 뭐 아무리 좋은 의미, 아무리 좋은 교재에서 설명을 많이 한다 한들 이런 것들 안 하면은 예를 들어 진짜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지금 현재 상태, 상황을 물어본다고 보고 싶어서 펼쳐요. 그래 놓고 해석은 결과의 의미로, 결과의 키워드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헷갈리기도 하고, 오리무중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확실히 개념을 조금 잡아놓고 카드를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도 똑같은 거고요. 상황에서 대입하는 이제 의미와 키워드가 있는 거고, 결과에서 나왔을 때 대입하면 의미와 키워드가 다른 경우가 최소한 30%는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확실히 인지를 하시면서 카드 공부를 하시면은 그런 이제 상황에서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오류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유니버셜 웨이트나 다른 카드도 다 똑같이 그걸 생각하셔갖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마다 맨 끝에 카테고리별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카드가 인물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직장운으로, 직장운 질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또 사업운, 그 다음에 연애운일 때, 연애운도 솔로나 연애 중, 또 부정적인 의미로 나눠놨고요. 또 건강도 요즘 많이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제 도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얘기예요. 당연히 실전에서 당연히 쓸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다양한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무조건 해석해야 된다. 무조건 요거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해를 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아, 진짜 유튜브를 찍으신 분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난생 처음 이런 것들을 찍어보는데 되게 많이 떨리고 뭐라고 떠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번 동영상은 이 책을 보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올릴 동영상은 이 레노먼드만의 배열법에서 어떻게 카드를 뽑고 배열하는지 챕터 4에 있는 거 그림으로 이제 설명한 거를 실제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프 특강에서도 알 듯 말 듯 대충은 이해되는데 확실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제가 펼치고 뽑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니까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레노몬드에 꽂힌 그랑 타블로를 보는 순서도 책에 이제 제가 서술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뭐 설명한다라기보다 그 보는 순서를 어떻게 리딩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동영상도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참 두서없고 뭐 이런저런 잣스러운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작지 않은 시간 동안 끝까지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끝으로 이번에 책을 정식으로 출간한 기념으로 12월달 이벤트 강의 일정을 만들어 봤거든요. 아래 더 보기에 있는 이제 주소를 클릭하시고 가셔서 한 번씩 구경도 해보세요. 뭐 레노먼드 정규 강의랑 유니버셜 웨이트 정규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원데이 클래스 강의들도 있거든요. 하루하루 하는. 그러한 이제 웨이트 타로 기준으로 해서 연애운 스터디 모임, 또 레노먼드 실전 리딩하는 스터디 모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그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 삼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오타, 오류 이런 나오는 것들도 게시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아, 그리고 제가 또 찾는다고 하더라도 또 못 찾는 것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혹시나 제 책을 읽으시면서 오타나 오류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계속 수정 업데이트해서 글을 정리를 다시 해 놓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동영상 배열법 보는 것과 그랑 타블로 보는 순서 이거를 올리고 다음 주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미래를 예언한 레노먼드 카드책 저자 삶의 카운슬러 한울이었습니다.